이번에는 19금 세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아들을 못 낳고 쫓겨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. 재미로 듣고 세금도 배우는 절세극장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. 제 남편은 한의사인데요. 동네에서 조그만 한의원을 운영했어요.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고 남편도 자상하게 절 잘 챙겨줬습니다. 그런데 시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불만이었어요. 얘야, 저번에 해준 보약은 다 먹었니? 어머, 깜빡했어요 아버님. 집에 가서 꼭 챙겨 먹을게요. 너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들 낳으라고 해준 거 모르니? 네?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아들 타령이신지.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셨어요. 한 번은 웬 여자를 데려와서 남편이랑 합방을 하라는 거예요. 진짜 어찌나 굴욕적이고 서운하던지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여보, 나 어머님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. 당신도 알잖아, 우리 집 5대 독자 집안인 거.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? 대를 이으라뇨. 그리고 당신은 또 왜 그래요? 남편과는 점점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. 근데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. 저한테 위자료로 재산을 떼어주시고 손녀딸들 교육비까지 약속하셨어요.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더군요. 증여세를 내게 됐대요. 위자료에는 증여세 안 붙는 거 아닌가요? 아들을 못 낳아서 이혼 당한 이야기입니다. 와, 정말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2018년도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, 임 기자님, 일단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도 여자라 그런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. 시부모님 왜 그러신 거예요? 네,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옛날 사건이 아닌가 다시 연도를 다시 찾아보고 그랬는데 최근 사건이에요. 진짜? 예, 최근 와. 사건이고, 이분들 생각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아들을 참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.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유언으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라, 이게 유언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저는 아들을 원하신 것까진 알겠는데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여자 데려와서 합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 씨바지 완전 그런 거잖아요. 말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, 시어머니도 몸이 좀 아프셨다는데 그것까지 며느리 탓을 했대요.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됐다. 아니, 며느리 잘못 들여서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까지 하는 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데, 그러면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남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? 또 지나친 마마보이거나 효자 이런 건가요? 네, 엄청난 효자였다고 합니다.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한의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의원에다가 매일 모셔다가 치료도 하고 산삼, 장내삼, 상황버섯 이런 거 다 구해다 드리고요. 근데 아내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아내분이 서운함이 쌓인 거죠.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남편인 것 같은데 결국에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이혼을 했잖아요. 이제 그럼 끝인 건데 갑자기 증여세를 내게 됐다고 했잖아요. 근데 원래 저희가 알기로 위자료는 증여세 안 낸다고 말씀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이혼하고 위자료는 남편이 아내한테 직접 줬어야 되는데 네.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줬어요.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증여를 한 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증여세를 내게 된 거죠.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줬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증여한 게 된 거예요? 네. 그럼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건가요? 예, 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나왔어요. 여기에 생전에 사전 증여했던 그 아내한테 준 그 위자료하고 간병비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된 거죠. 그게 억울하다고 남편이 주장을 한 거고요.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? 간병비 부분은 돌려받지를 못했고요. 위자료는 재조사 결정이 났어요. 그러니까 그 국세청이 다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로 하는 건데, 이 시어머니한테 남편과의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증여세를
다시 좀 국세청이 살펴봐라. 음.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. 아, 만약에 남편이 그냥 이제 아내한테 위자료를 줬으면 이런 이슈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대신 주면서 세금을 내게 된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 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역시 가족이라고 해도 재산,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거는 결국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아들을 낳았습니까?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요. 네. 이 부모님이 그 뒤로 이제 아프시고 돌아가셨고. 금방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지는 뭐 아마 못 낳았을 것 같아요. 정말 오히려 뭐 아무 결과도 없었고 사람들 가슴만 다 갈갈이 찢고 돌아가시고 최악의 결론이 아니었나 싶은데. 그리고 이 간병비 부분이 뭐 이번에 저희도 뭘 알아보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게 자녀분들이 부모가 아프다 그래서 간병비, 치료비 대신 내고 그러잖아요. 네네. 이게 나중에 돌아가시면 공제가 전혀 안 된대요. 왜요, 근데? 장례식장 비용 같은 거는 상속세 낼 때 공제가 되는데 네네. 뭐 아들이나 뭐 자녀분들이 간병비로 내 가지고 했다는 거는 비용 인정이 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좀 이렇게 해라. 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.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라고 세무사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병비, 그러니까 부모님 아프셔서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간병비를 대는 경우에 당연히 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안 된다. 네, 그 부분은 뭐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.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 부분은 합니다.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미로 듣고 세금도 배워본 절세 극장이었습니다.